네, 지금부터 저희들 왓츠뉴의 첫 번째 단계로서 프론트와 락키에 대한 왓츠뉴에 대한 새로운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을 이용한 해석 사례에 대해서 상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모아소프트의 박지한 선임연구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아소프트에서 연료동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환 선임입니다. 예,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엔시스 플루언트와 로키 툴 소개, 2024 R2 버전 최신 개선 사항 소개, 플루언트와 로키의 연동 해석 사례 소개, 마지막으로 전도성 일치와 비전도성 일치를 활용한 플로우 보일링 해석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CFD 툴 소개입니다. 엔시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CFD 툴은 플루언트, CFX, 캠킨 프로, 포르테, 로키, 펜사 마이스, 인사이트, 터보 툴, 폴리플로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CFD 툴 중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CFD 툴은 플루언트입니다. 또한 입자의 거동 및 브레이키지를 해석하기 위한 전문 툴인 로키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플루언트 소개입니다. 많은 대학교, 연구소, 그리고 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엔시스 플루언트는 기본적인 연류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연류동 해석인 연소, 다상유동, 복사열전달 등에 대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상유동 해석 소개입니다. 다상유동은 원자력 발전소, 엔진 및 고출력 전기장치, 군사 분야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NC스 플루언트에서는 에어와 리퀴드가 함께 유동하는 에어 리퀴드 플로우에 대한 해석이 수행될 수 있으며 이베퍼레이션 앤 컨덴세이션, 보일링, 캐비테이션, 프리 서페이스 해석 등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NC스 플루언트에서는 연소 해석을 위해 캠킨 프로와의 연동 해석을 활용하여 이상적인 반응 유동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캠킨 프로에서는 0차원과 1차원 반응기 모델에서 상세한 화학 반응을 해석할 수 있으며 캠킨 프로에서의 화학 반응과 결합하여 플루언트에서 연료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산업군에서 배터리 설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NC스 플루언트에서는 배터리 해석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내의 화학 반응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화학 반응으로 인한 배터리 내 열 해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내에서 발생하는 전자장 해석에 대하여 일렉트로닉스 툴과 엔시스 플루언트와 연동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응력을 계산하여 배터리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조물은 유체의 힘에 의해 구조물의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엔시스에서는 플루언트와 메카니컬의 원웨이 방법 및 투웨이 방법에 대한 연동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FSI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입자 거동 해석은 물론 플루언트를 활용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시스 플루언트의 경우 수치 해석을 수행할 때 많은 메쉬의 생성으로 인하여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입자 거동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툴인 로키를 활용하면 입자 거동 해석을 보다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엔시스 로키에서 디스크리트 엘리먼트 메소드는 모양이나 크기가 다른 다양한 개별 입자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입자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입자와 입자, 입자와 주변 구조 간의 충돌 및 마찰 등을 고려하여 입자의 거동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키는 제철, 화공, 중공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NC스 플루언트에서 모사할 수 없는 입자 파손 해석에 특화되어 입자가 입자와 혹은 구조물과 충돌하였을 때 입자의 파손 정도를 예측할 수 있어 배터리에서의 배터리에서의 양극재 파우더 생산 예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로키는 구조물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 기구물의 강력한 모션 엔진이 구현 가능하고 구조물 표면의 마모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시스 플루언트뿐만 아니라 엔시스 메카니컬과의 연동 해석을 통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응력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 R2 로키의 개선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시스 로키에서는 원웨이 방법으로 서머 커플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시스 메카니컬을 통해 샷 피닝 프로세스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샷 피닝 프로세스란 금속 부품의 성능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부품의 피로 수명을 연장하여 압축 잔류 응력을 생성함으로써 균열 발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 처리 없이도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여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로키에서는 어셈블리 파티클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파티클이란 복합적인 입자 집합체를 시뮬레이션하고 모델링하는 방법으로서 플렉서블 쉘과 플렉서블 피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렉서블 쉘은 변형 가능성이 있는 압축성 재료나 나뭇잎과 같은 얇은 외피를 갖는 입자 해석을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플렉서블 피버는 긴 형태의 섬유나 필라멘트를 모델링하는 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CGN 기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로키에서는 수백만 혹은 그 이상의 입자가 생성되었을 때 해석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CGM 기법을 활용하면 복잡한 입자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계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규모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 R2 플루언트에서 개선된 사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R2 플루언트의 개선 사항을 소개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 정리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DPM이란 유체 흐름 내에 분산된 입자의 운동과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CFD 모델로 스프레이, 연소, 오염물 이동, 액체 방울 및 밀입자 유동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그랑지안 월 필름 모델은 벽면을 따라 흐르는 얇은 액체 필름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으로서 액체의 벽면 충돌, 증발 및 눈축, 연료 분사 및 냉각 적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SCR이란 배출가스에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촉매 반응 과정으로서 엔시스 플루언트에서는 산화물이 축적되는 현상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멀로시스 모델은 열분의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모델로서 물질이 높은 온도에서 화학적으로 분해되는 현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연소, 폐기물 처리, 화학 공정 및 재료과학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플루언트의 개선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산 기법의 개선 사항입니다. 이전까지 시간에 따른 계산 결과는 시간에 따라 방정식으로 표현되었는데 선형 방정식으로 분사시켜 효율적인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변화 열전달 해석에서 입자의 직경과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치 해석 방법인 룬지쿠타 방법은 초기값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되는 수치적 접근 방법으로 미분 방정식의 근사해를 계산하는 데 매우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 R2 버전에서는 개선된 룬지쿠타 방법으로 베이퍼라이제이션으로 인한 매스 프랙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어 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요소, 물, 혼합물의 열분의 과정을 더욱 정확히 모델링하여 SCR 시스템 내에서 침전물 형성의 위험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유동하는 입자에 대하여 열분의 모델이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액체 상태의 반응물에 대한 점도를 사용자 정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상유동 분야에서 개선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OF에 대한 월 히트 플럭스를 활용하여 각 상별로 연료속을 계산하여 다상 흐름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각 상에 대한 연료속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이전 버전에서는 높은 연료속 조건에서 발산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버전에서는 고온, 고연료속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벽 온도가 개선되어지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라이빌리 히트 트랜스퍼 모델은 비등 열전달을 계산하는 모델로서 벽면의 연료속을 기포 형성과 결합하여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버블 디파처 다이아미터의 접촉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포가 가열면을 이탈할 때 접촉각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접촉각에 따라 유체의 성격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동 유체가 물이고 포화 온도 조건, 수조, 비등 조건에서 기포가 가열면을 이탈할 때 네킹 현상으로 인하여 접촉각이 70에서 80도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웨터빌러티가 높은 유체의 경우 낮은 접촉각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버블 디파처 다이아미터에서 접촉각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포의 이탈 직경은 가열면의 냉각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버블 디파처 다이아미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 시스템에서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서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는 이머전 쿨링, 즉 액침 냉각을 활용하여 배터리 열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액침 냉각 방법은 단상 유동 해석보다 높은 열 전달로 인하여 많은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페이지 플로우 해석을 활성화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에서의 서멀 어뷰즈 모델에서 ARC 테스트 데이터 비교 기능이 추가되어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 데이터를 비교하여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뷰즈 키네틱스 매개 변수 미세 조정 도구를 제공하여 모델의 반응 속도 상수와 같은 매개 변수를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로부터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 데이터와 잘 일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도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루언트와 로키의 연동 해석 사례입니다. 사례 소개에 앞서 원웨이 방법과 투웨이 방법의 해석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동 해석 방법은 크게 원웨이 방법과 투웨이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원웨이 방법은 유체의 영향이 구조물에만 작용할 때 활용하는 해석 방법으로 구조물이 유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원웨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투웨이 방법은 유체와 구조물 간의 상호작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진 경우 활용하고 유체의 흐름에 따라 구조물이 변형되거나 이동하는 경우 활용합니다. 이런 투웨이 방법은 풍동 실험에서의 모델이 변형되는 경우 혹은 혈류에 의한 심장 판막이 움직이는 경우 이러한 투웨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투웨이 방법으로 플루이다이즈드 베드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작동 유체의 경우 공기를 설정하였고 입구의 온도를 2m/s, 입구의 속도를 2m/s, 입구의 온도를 293.15 켈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트랜지언트 조건으로 설정한 후 계산을 수행하지 않고 플루언트를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또한 로키에서는 입자의 밀도를 1500kg/m 세제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시 플루이다이즈드 베드로 돌아가면 플루이다이즈드 베드는 고체 입자가 유체와 함께 흐르면서 특정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으로 고체 입자는 유체의 흐름에 의해 뜨거워지거나 서로 간의 마찰로 인해 부유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플루이다이즈드 베드는 화학공정, 에너지 생산, 제약산업, 식품 가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키에서는 다양한 조건들을 선택한 후 CFD 커플링 탭에 들어가 투웨이를 선택하여 해석을 진행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플루이다이즈드 베드에서의 입자 거동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믹싱 탱크에서의 해석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싱 탱크는 여러 가지 물질을 혼합하기 위해 설계된 용기로서 물질의 균일한 혼합을 보장하고 반응 과정을 촉진하거나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믹싱 탱크는 화학, 제약, 식품 및 음료 산업, 환경공학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석 순서의 경우 플루이다이즈 베드와 같은 순서로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해석에서는 믹싱 탱크에서 블레이드가 움직이도록 수행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로테이션 모션을 설정하여 구조물의 움직임으로 인한 유동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믹싱 탱크에서의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두 가지 해석을 제외하고 로키를 활용하여 바이브레이션 스크린, 트랜스퍼 슛, 콘 크러쉬, 폴터라이저 스프레더 등과 같은 다양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엔시스 로키와 플루언트 연동 해석 결론입니다. 플루언트만을 활용하여 입자 해석이 수행 가능하지만 구조물의 움직임을 고려하는 입자 유동 해석을 수행할 경우 빠른 시간에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자의 깨짐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플루언트가 아닌 로키를 활용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로키 해석 툴을 활용하여 광업 및 광물 가공, 건설 및 시멘트, 화학 공정 산업, 농업 및 식품 가공, 발전소에서의 연료 입자 이동, 제약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루언트에서 전도성과 비전도성 유체를 활용한 플로우 보일링 해석 사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도성 액체는 냉매 및 전련유의 대체제 역할로 활용됩니다. 비전도성 액체는 GWP가 1 이하로 매우 낮고 오존층 파괴 지수가 0에 가까운 액체입니다. 또한 화재 진압에서 친환경 소재로 활용되면 끓는 점이 낮아 전자장비와 데이터 센터 냉각에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노백과 같은 비전도성 액체는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어 환경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성 액체란 전해질이 녹아있어 전류를 잘 전달하는 액체로 대표적으로 물, 염소, 금속 용용체가 있습니다. 비전도성 액체는 이온이 거의 없거나 전자를 이동시키지 못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액체로서 비전도성 액체의 종류로는 유기용매, 프레온, 불소화 액체가 액침 냉각 및 민감한 부품의 냉각과 절연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전도성 및 비전도성 액체를 활용하여 가열면을 냉각시키기 위해 비등열전달을 활용합니다. 비등열전달을 활용하면 비등 과정에서 액체가 증발하는 동안 대량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동일한 온도에서 열전달이 크게 증가하고 기포의 생성과 이탈이 반복되어 액체가 새로운 영역으로 순환하여 열전달 효율을 높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은 높은 열전달 효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등 열전달은 원자력 발전소, 전자장비와 데이터 센터를 냉각할 수 있습니다. 비등의 종류는 크게 유동비등과 수조비등으로 구분됩니다. 유동비등의 경우 유체가 파이프나 채널과 같은 좁은 통로에서 유동하면서 발생하는 비등으로 높은 열전달 성능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수조비등은 정지한 액체 표면에서 열이 가해져 비등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소형 냉각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동비등의 경우 옆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플로우 보일링 커브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연료속을 갖는 조건에서 유량을 서서히 감소시켰을 때 가열면의 기포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지점을 OMB라 합니다. OMB의 경우 열전달 성능이 강화되는 시점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출력의 상승과 함께 기포가 유로에 많이 형성되어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지점을 OFI라 하며 이 지점에서는 압력 강화가 최소점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두 포인트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발표에서는 전도성 액체와 비전도성 액체를 활용하여 플로우 보일링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플로우 보일링의 경우 효율적인 열 전달 및 열 교환기 설계에 적합하여 많은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섹션의 경우 제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하여 활용하였던 플로우 보일링 실험 장비를 활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플로우 채널의 스펙의 경우 채널 길이가 566mm, 채널 갭은 2.35mm, 채널 너비는 54mm로 설계되어졌으며 히터의 스펙으로는 히터의 길이는 300mm, 히터의 너비는 50mm로 설계되어졌고 알루미늄 히터로 만들어졌습니다. 어, 이 실험 장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자로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바탕으로 실험 장비가 설계되어졌는데, 설계된 타겟으로는 일본에서 만든 연구용 원자로인 JRR3를 기반으로 실험 장비가 구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형 해결료의 채널 갭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채널 갭 사이즈를 2.35mm로 설정하여 컴팩트한 열전달 성능을 파악하였습니다. 각 작동유체의 물성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 테이블에 보는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점은 비등점입니다. 비등점의 경우 물은 100도씨, 대기압 조건에서 100도씨였으며 노백 육사구의 경우 49도였습니다. 이 비등점이 중요한 이유는 가열면에 기포가 발생하였을 때 벽면 온도가 끓는 점 근처로 유지되어 열전달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요한 물성치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노백의 재밌는 점은 풀보일링 실험을 수행하였을 때 가열면에 기포가 순식간에 발생하여 뉴클리에이션 사이트 덴시티, 즉 기포가 발생하는 위치들이 순식간에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대기압 조건에서 스포이드로 노백을 표면에 떨어뜨렸을 경우 순식간에 증발되는 모습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어, 일반 표면에 노백 육사구를 떨어뜨렸을 경우 접촉각이 0, 거의 0도에 가깝게 매우 낮게 형성되는 모습을 확인하여 웨터빌러티가 매우 높은 액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전개 조건입니다. 전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트 플럭스의 경우 각 히트 플럭스당 UDF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가열면에 인가하였습니다. 입구 속도는 각 히트 플럭스 조건에서 정상 상태에 도달할 만큼 속도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가열면에 기포가 발생할 만큼의 히트 플럭스를 인가하였습니다. 입구 온도의 경우 OMB에 도달할 수 있는 히트 플럭스 조건이 달라져 단상 영역부터 이상 영역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관찰하기 위해서 낮은 입구 온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입구 온도의 설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입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혹은 입구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OMB가 발생하는 히트 플럭스 그리고 월 템퍼레처가 변화하는 양상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입구 온도의 설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강제 순환 조건에서도 입구 온도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연 순환 조건에서의 입구 온도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입구 온도 조건에 따라 비슷한 히트 플럭스 조건에서 자연 순환 유량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OMB 혹은 OFI가 영향을 받는 히트 플럭스나 월 템퍼레처가 크게 영향을 받아 입구 온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히트 플럭스당 해석 시간은 8초로 설정하여 각 열수력 파라미터가 안정되어질 때까지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해석 결과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등점에 도달하였을 때 벽면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활용하였을 때 기포의 분포가 유니폼하여
벽면 온도가 안정되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백 육삭으로 해석을 수행하였을 때 벽면 온도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벽면 온도의 큰 흔들림은 유동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 불안정성이 발생하였을 때는 냉각제가 유니폼하게 형성되지 못하여 냉각 성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동 불안정성 영역에서는 시스템을 운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포의 빠른 이탈로 인하여 리웨팅, 즉 퀼칭이 진행되어 냉각 효과가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는 이런 유동 불안정성 영역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지만 어,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슈퍼컴퓨터의 CPU 냉각 등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유동 불안정성을 활용하여 OFI 영역에서 냉각 효과를 크게 향상되는 부분에서 운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앞에서 보시는 그림, 해석 결과는 노백 649를 가상유동 해석으로 수행하였을 때의 결과입니다. 물과 노백을 플루언트로 해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일링 모델의 선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멀티페이즈 모델을 선정하게 되면 그곳에는 오일러리안 모델과 VOF 모델을 선정할 수 있게 되고 오일러리안 오일러리안 모델에서는 크게 세 개의 보일링 모델이 존재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개의 보일링 모델의 경우 RPI 월 보일링 모델, 그다음에 논 이퀄리브리엄 보일링 모델, 크리티컬 히트 플럭스 보일링 모델이 있습니다. 이때 OMB를 해석하기 위해서 저는 RPI 월 보일링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VOF 모델의 경우는 오일러리안 모델에 비하여 상당히 단순한 보일링 비등 모델이기 때문에 오일러리안 모델을 선택하여 기포와 리퀴드에 작용하는 다양한 열수력 파라미터를 선정하였습니다. 기포에 작용하는 다양한 열수력 파라미터로는 리프트 폴스, 드래그 폴스, 월 루브리케이션, 그리고 난류 모델을 선정하였을 경우는 터뷸런트 디스펄전, 터뷸런트 인터랙션 모델이 있으며 기포와 리퀴드 사이의 열 전달을 고려하기 위한 히트 트랜스퍼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래그, 리프트, 월 루브리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현 실험 데이터, 경북대 학교에서 수행한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 보일, 보일링 모델을 검증하였으며 또한 히트 트랜스퍼 모델 역시도 경북대학교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히트 트랜스퍼 모델을 검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월 템퍼레처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모델인 매스 트랜스퍼가 있는데 매스 트랜스퍼 모델에서는 버블 디파처 다이어미터, 버블 디파처 프리퀀시, 그리고 뉴클리에이션 사이트 덴서티 탭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개발한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모델을 설정함으로써 가열면의 온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 가열면의 온도를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서 케이스 테스트를 수행하여 현재의 그 해석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석 결과는 뉴클리에이션 사이트 덴시티 모델보다 버블 디파처 다이어미터 모델의 가열면의 온도가 더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버블 디파처 다이어미터의 모델을 변경하여 케이스 테스트 해석이 수행되어졌습니다. 버블 디파처 다이어미터의 경우 월 템퍼레처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버블 디파처 다이어미터가 큰 경우 기포가 가열면 표면으로부터 이탈할 때 드라이 아웃 되는 지점이 크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이아웃 되는 지점이 크게 확보가 되면 기포가 이탈하거나 혹은 서브쿨드 플로우 보일링 조건에서 기포가 응축되어질 때 빈 영역을 새로운 차가운 리퀴드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가운 기포가 차지하게 됨으로써 어, 퀸칭 효과가 더 빠르게 진행되어 냉각 효과가 더 크게 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좋았거든요. 마지막 마지막 결론입니다. 각 월킹 플루이드를 활용하여 플로우 보일링 해석을 수행했을 때 OMB에 도달하여 비등 온도에서 가열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플로우 보일링에서는 월킹 플루이드에 관계없이 OMB에서 냉각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백 649의 경우 넌 유니폼한 기포의 거동으로 인하여 벽면의 플럭추에이션이 크게 증가하여 유동 불안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모아소프트의 박지한 선임이 로키와 플런트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2024 R2에 대한 왓츠뉴, 그리고 솔루션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발표한 자료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